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에 있는 오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비만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 이제 유명한 분인데요. 세계에서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살찐 사람으로 유명했던 분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그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지방이라고 하면 역시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죠. 나쁜 거, 그다음에 뭐 우리에게는 좀 필요 없는 거,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실 줄 모릅니다만은 실은 몸 안에 있는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PPT에 보시게 되면 네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몸에 있는 지방이 저희에게 보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물론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에너지를 보급한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류는요, 실은 그 배가 부르게 먹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저희 인류가 배부르게 정말 식량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먹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시대가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게 됐는가?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체지방의 역할로 인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러한 정말 긴 기아 시대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 그 도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사랑하는 남녀가 등산을 가서 조난을 당했다고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이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체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울 때 단열 작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인간이 왜 체온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세포는요, 계란, 날달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달걀의 세포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찐달걀이 되죠. 찐달걀은 세포가 다 죽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찐달걀을 날달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체온이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찐달걀이 돼버린다. 즉 세포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몸에 있는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 번째 역할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체지방이 만약에 없다, 만약에 0%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의 위나 위장이나 그 다음에 대장 이러한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들을 또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지방에서는 우리의 성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저희는 자손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가 유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사진을 하나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20년 공부하고 여기 용인대학교에 왔는데요. 일본의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800년 전, 거의 900년 전의 그림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영어의 그 문장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정말 걸을 수도 없을 정도의 살찐 여자분이 있다. 800년 전, 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미 비만한 분들이 존재했다. 이런 것을 이 오래된 사진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두 명의 하인분들이 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있었다. 즉, 그 비만이라는 것은 꼭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지 체중이 무겁다. 용인대학교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육질로 이루어져도 체중이라는 거는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의 무게지 않습니까? 하지만 몸의 무게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가장 많은가? 예를 들어서 지방이 많다. 이러면 비만자가 될 거고, 근육이 많다. 이러면은 비만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몸 안에는 이 정도의 체지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정상 이상으로 갖고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체지방이 정말 30%, 40%, 5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비만증이다라고 해서 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아마 글쎄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인구의 숫자를 뭐 100명으로 했다면 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 이런 거를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본 겁니다. 1년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몇 월 달에는 어떤 상태였고 몇 월 달에는 어떤 상태였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류학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습니다만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이런 인류가 12월 4일, 12월 29일, 그러니까 즉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가정한다면 정말 최근에 생겨난 인류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떤 농작이나 농경사회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굴에 살면서, 그죠? 남자들은 남자들을 모아놓고, 자, 사냥하러 가자. 라고 했을 거고, 여성들은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동굴 구석에 들어가서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성들이 나가자마자 과연
고기들을 즉 짐승들을 잡아올 수 있었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이 됐든 뭐 세 달이 됐든 몇 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굴에 있는 처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그 무서운 짐승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줍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줍든지 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줍든지. 하지만 그게 독이 들어가 있는지 먹어도 되는 건지 그 상황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찬찬히 살펴보고 입에도 대보고 맛도 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갖다 줬겠죠. 근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오고 있는데 저게 호랑인지 곰인지 관찰을 했다가는 먹히겠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남녀의 뇌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삼천포로 빠지게 되면 남녀가 같이 쇼핑을 가게 되면 싸움을 하는 일이 많아지죠. 남자는 빨리빨리 쇼핑을 하려고 그러고 여성들은 가격도 봐야죠. 그 옷의 질도 봐야죠. 이런 거 여러 가지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DNA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DNA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23시 56분 51초까지 기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기아 상태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먹은 섭취 에너지, 즉 우리가 어떤 거를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하든 에너지로 생명 유지에만 쓰고 쓸데없는 데는 안 쓰게끔 그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현대인에게는 이제 적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 옛날에는 잘 쓰기 힘든 에너지였어야지 저희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에너지를 소비시켜줘도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인간의 신체의 그 구조, 즉 인간의 뇌는 아직도 기아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에너지를 될 수 있으면 쓸데없는데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DNA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자를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하루에 뭐 몇만 킬로칼로리씩 섭취하게 되면 이거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에너지로 지방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에너지를 못 쓰게끔 하는 거죠. 왜? 그 다음날 에너지를 섭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는 기아의 시대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뇌 구조가, 우리의 DNA가 아직도 기아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포식 시대, 즉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만큼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는 지방이 없어도 된다라고 DNA가 이제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없어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몇백만 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20, 30년 안에는 비만은 잡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약이 됐든 어떤 주사가 됐든 이런 걸로 살을 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류는 뭐 원숭이부터 시작했는지 침팬지부터 생각했는지 저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 인류는 지금 인류의 진화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전까지는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어땠느냐? 헌터를 했어야 됩니다. 즉, 내 입에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됐어요. 산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내가 몸을 움직여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슈퍼마켓에 가더라도 차를 정문 가장 가까운 데 세워놓고 100보만 걸어도 삼겹살을 살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터에서 게더러가 됐다. 게더러라는 건 이 수집하다, 채집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자기 몸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가 비만이 되고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험한 비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하 지방형 비만이 있고 이렇게 사과형 비만, 즉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배만 뿔뚝하게 나오고 이러한 비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생활 습관병, 옛날에는 성인병이라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질병과 어마어마한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은 보통 배가 나오는 비만이 되고 여성들은 그 허벅지부터, 그러니까 아랫배부터 허벅지로 쌓이는 비만, 즉 서양배형 비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비만이 위험하냐? 역시 내장지방, 즉 배가 많이 나온 그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다. 생활습관병이 되기 쉽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중보다는 허리둘레를 재는 것이 더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건강검진을 가도요, 이 허리둘레를 재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바디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피던스 방법이죠. 즉, 그 양말 벗고 올라가서 미세한 전기를 통해서 이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물인지 알 수 있는 그 것들이 다 요즘 싸져가지고 대개도 다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봐도 내장 지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만 원시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허리둘레를 재서 기준보다 높다는 것은 역시 내장 지방형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온 그런 중년 성인들의 이런 몸매가 되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의 비만,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한 비만이다. 즉, 저 배에 쌓인 지방들이 우리에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을 붙일 때,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왜 이렇게 처음에 검은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그러한 그 독성이 있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에 좋을 일이 있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형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MI라는 거가 있습니다. 보통 23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그 대학생들 수업할 때도 보통 이렇게 보면 거의가 다 23 둘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BMI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왜 23 정도의 BMI가 좋다고 하느냐? 즉, 여러분들이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 멋있는 청바지가 있는데 내가 저걸 입기 위해서 뺀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BMI를 23 정도에 맞추기 위해서 뺀다. 이게 더 과학적이죠. 그러면 왜 23 정도에 빼야 되는가?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X축과 Y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Y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위로 가면 갈수록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 보통 23 정도에 들어갑니다. 뭐 22, 23 뭐 이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질병들이 안 걸리기 위한 BMI는 23 정도 된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살이 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살이 찌면 위험하다, 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왼쪽을 봐주십시오. 왼쪽은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BMI가 뭐 20, 19, 18 뭐 이렇게 가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콜럼버스의 한 모델 분이 그 모델 그 회사에서 이제 파이어가 됐죠. 이제 관두게 했는데 넌 너무 살이 쪄서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을 빼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델 협회, 전 세계 모델 협회에서는 모델에게 살을 빼라 뭐 이러한 거를 강요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살이 너무 빠지는 것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어떻게 됐든 살이 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질병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자들의 체형이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써있죠. 주황색 그리고 오른쪽에 애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과형 비만, 굉장히 위험한 체형이다. 그래서 왼쪽의 체형들은 다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RI를 찍어보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내장 지방형 비만의 MRI가 되겠고 오른쪽은 피하 지방형 비만의 MRI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배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검은 부분이 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양이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게 되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만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까지 상당히 많은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왜 무서운가?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에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들의 그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비만도가 플러스 20%가 되면 사망률이 1.2배가 되고 플러스 50%가 되면 사망률이 거의 2배로 늘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이라는 것은 사망률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찍은 그 경동맥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초음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음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음파를 지금 경동맥, 즉 목에 있는 동맥에 대고 있는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분의 동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건 굉장히 건강한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다리에다가 얼음물에 다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이 확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추울 때 추워하지 않습니까? 몸이 움츠러들면서.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한 사람들, 즉 혈관이 비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면요. 혈관이 수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동맥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면 터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겠고, 심장에서 터지면 이제 심장에 트러블이 생기겠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자의 사망률을 보게 되면 역시 당뇨병, 간, 뭐 담서, 뇌출혈, 심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비만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만은 유전이 되는가? 우리 엄마가 살이 쪄서 내가 살찌는 거야. 우리 아빠가 살쪄서 살찌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자, 부모님 두 분 다 비만이면 80%가 비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만 비만이면요, 아예 약 60%가 비만 아이가 생기고, 아버지만 비만이면 약 40%가 비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전이라기보다는,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이라기보다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요리, 즉 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를 아이가 먹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쪽이 비만이면 아이가 더 아버지 쪽보다 높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유전이다. 그렇다면 무슨 유전이냐면요,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즉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는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기아 상태라든지, 그죠? 뭐 어떻게 됐든 아무튼 그럴 일은 없으니까 살이 찌는 건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러 뭐 렙틴의 저항성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인간은 유전을 하는 것은 뭐냐? 비만이라는 몸을 유전시키는 게 아니고요,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능력을 유전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유전보다는 어머니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더 주기 때문에 유전은 약 한 40%, 오히려 유전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이 한 60, 7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제 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는 1매트라고 그러고 강도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걷게 되면은 3매트, 즉 3배, 저 지금 누워 있는 것보다 3배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제 수업을 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됐든 보시게 되면은 걷더라도 조금 빨리, 걷는 것보다는 살짝 뛰는 거, 살짝 뛰는 것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역시 에너지 소비는 많게 됩니다. 단 아무나 막 운동을 강하게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즐겁고 자기에게 부담이 없는 운동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부터 살이 찌냐면요, 태어났을 때 초기하고 사춘기 때 지방세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살이 쪄 있었고 사춘기 때 살이 쪄 있었다는 사람은 살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도 살이 안 쪘었고 사춘기 때도 살이 안 쪘었는데 지금 살이 찐 사람, 이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살을 잘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어렸을 때도 우량하였고 사춘기 때도 살이 쪄 있었으니까 살 빼기가 힘든 체형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요 지방세포의 수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상당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만 가지고는 비만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힘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요법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다 아시겠지만 음식으로 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뺄 수 있습니다. 편하고요. 운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근육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1kg를 빼려고 그러면 7,000kcal 정도가 우리 몸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먹질 않거나. 그래서 어떻게 든 요거를 반드시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정체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상사태다. 얘가 지금 에너지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는 에너지를 줄이자, 막자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운동했을 때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땐 체중이 좀 빠지나 했는데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뇌가 컨트롤하니까. 그렇게 되면 역시 나는 체중이 안 빠지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거기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뇌가 이제 이 정도의 칼로리 가지고도 괜찮네. 몸이 괜찮은데 그러면 다시 살이 빠지는 거죠. 즉 계단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선으로 빠지게 된다. 이거는 암 환자만이 그렇게 빠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계단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중에 정체기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한 운동과 식사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